장애인 복지를 위해 힘써온 미랄복지재단이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장애인을 교육하는 미랄학교와 일자리 제공을 위해 운영되는 굿일 스토어 등 미랄복지재단은 장애인의 삶 전반을 돌보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미랄복지재단 상임대표 정영석 목사를 만나 30주년을 맞은 미랄복지재단에 대해 들어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애인과 함께 온 미랄복지재단. 네. 예, 올해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네, 예, 그렇죠. 먼저 미랄복지재단 어떤 기관인지 소개 먼저 좀 해주실까요? 저희 미랄복지재단은 첫째는 기독교 기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교과서로 삼고 또 예수님을 사역 모델로 삼아가지고 장애인 이제 복지기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장애인 복지기관이죠. 근데 저희는 이제 모든 장애인을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뭐 지체장애인, 전 영역의 장애인들을 포괄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전문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장애 아이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또는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는 그 순간까지 저희가 생애 주기별로 여러 가지 접근을 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보육을 하고 조금 크면 이제 교육을 하고 또 크면 이제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노년이 되면 이제 거주 시설을 만들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이렇게 이제 장애인을 포괄적으로 또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장애인 복지 전문기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0년 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해서 지금은 직원이 한 2,500명 정도 되고 또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은 이제 국내에 50여 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또 9개 지부가 있고 또 해외 사업도 저희 하고 있는데 11개 국가에서 저희가 13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미랄. 예. 아마 이제 크리스천뿐 아니라 예.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미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네. 상당히 익숙할 것 같아요. 네네네. 미랄은 근데 이제 선교단으로 먼저 시작한 맞아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 말하자면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단체였는데 지금은 장애인들의 삶 전반을 살피는 복지 기관이 됐습니다. 네네. 초반에 어떤 생각들이 모아졌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네. 좀 들려주시죠. 초기에 저희가 한 10여 년 이제 한국미랄선교단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고민이 생겼냐 그러면 한국미랄선교단은 이제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 이렇게 세 가지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봉사와 계몽은 사실은 복지거든요. 근데 이제 복지를 실천하면서도 전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장애인 선교는 복지 프로그램을 통한 선교다, 전도다 이런 이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장애인 선교 기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하기에는 다른 데하고 복지 기관이나 정부하고 네트워크를 할 때 한계가 있더라고요. 종교 기관이라고 하는 한계죠. 그래서 한국미랄선교단이 있고 또 미랄복지단이 같이 있어가지고 협업을 하면 한국미랄선교단은 전도에 힘을 쏟고 또 미랄복지단은 봉사와 계몽에 힘을 쏟으면 서로 보완해가지고 더 시너지가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미랄복지재단을 만들려고 이제 그 모금을 했고요. 저희도 이제 복지기관이지만 기독기관이니까 이제 그 복지를 전도의 수단으로 활용하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복지 활동을 하면서 선교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죠. 예. 그렇게 만들어진 미랄복지재단, 아까 이제 재단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 사역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아까 생애 주기별 재활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영유아기에는 장애 통합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세부터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한 7세까지는 이제 어린이집을 이제 다니잖아요, 보통. 그러면 그 어린이들이 이제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가
같이 통합 보육을 해가지고 이제 그 케어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런 어린이집을 몇 군데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곳을 졸업하면 이제 특수학교를 일반적으로 많이 가거든요. 저희가 이제 미랄학교라고 하는 특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로 청소년기에 다니는 학교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까지 있습니다. 일종의 전문대학 과정이거든요. 전문대학까지 마치면 이제 졸업해서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취업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는 취업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이제 그 기능이 좋은 사람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또 기능이 조금 좀 떨어지는 친구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보호 작업장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최저임금은 받을 수 없고 뭐 급여는 많지가 않습니다. 한 30만 원 이하 받는 그런 이제 작업장에서 또 일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정도가 안 되는 또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직업 적응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업 적응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전이를 시키죠. 실력이 좋아지면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으로 이제 전이를 하거든요. 이렇게 직업 이제 재활 시설이 크게 있어요. 다양한 시설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직업 재활 시설에 가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너무 이제 중증, 체중증의 경우에는 이제 주간 보호라 그래가지고 일은 할 수가 없고 이제 일종의 데이케어 센터죠. 낮 동안에 보호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60세 이후에 이제 노년기가 되면 이제 독립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부모들도 나이가 많아서 보호하기가 어렵고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거주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복지 주택도 운영하고 있고 거주 시설도 운영하고 있고 또 공동생활 가정도 운영하고 또 단기 보호 센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시설도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천국 갈 때까지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국내만 하는 건 아니고 또 국제 사업도 이제 한국에 있는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지고 가가지고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도 특수학교도 운영하고 또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도 운영하고 뭐 이런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대중들에게는 이제 굿딜 스토어도 좀 친숙하게 좀 여겨지는 것 같은데요.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굿딜 스토어는 직업 재활 사업인데요. 원래 미국에서 이제 시작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한국에 적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발달 장애인 적합 사업장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2개 점포에 약 320여 명 고용해가지고 발달 장애인들 중심으로 고용을 해서 최저임금을 주는 그런 사업장으로 아주 아름답게 발전하고 있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발달 장애인들이 일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런데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굿딜 스토어가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 기업에서 또 팔고 남은 2월 상품 이런 걸 저희가 기부를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전시하고 판매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단순 작업이고 반복 작업입니다. 너무 발달장애인들이 이 일을 좋아해요. 또 행복해합니다. 그래갖고 심지어는 휴가 가라고해도 막 화를 낼 정도로 휴가 가기 싫다고, 자기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 친구들이 아주 재밌게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또 최저임금을 받으니까 굉장히 행복해해요. 나도 이제 비장애인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자존감도 매우 높아지고 사회성도 좋고 또 자아도 실현된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는 부모님들이 또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소비자들이 이 양질의 물건을 값싸게 살 수 있어서 좋아하시고, 또 물건을 기부하신 분들은 그 내 물건을 버리지 않고 또 이 생산적으로 활용하면서 사회공헌 활동까지 할 수 있어가지고 또 좋아하는 정말 괜찮은 사업장이고, 우리 미랄에서 시작한 굿딜 스토어는 지금 12년 됐는데 그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그 점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관심이 많고 또 교회에서도 관심이 많고 또 국가에서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많은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이 원활하게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초반에 어려움도 많았죠. 예. 그 이제 초기에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법인 설립하자마자 미랄 학교라고 하는 특수 학교를 건축하게 됐는데, 이제 남서울 은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반포에 있는 남서울교회가 이쪽 일원동 쪽에 수서동 쪽에 개척한 교회가 남서울 은혜교회예요. 근데 남서울 은혜교회가 예배당을 짓지 않고 특수학교를 지어서 저희들에게 이제 기부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땅을 사주셨어요. 그 학교 지으라고. 그리고 이제 건축비도 주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땅도 샀고 또 학교 설립허가도 받고. 그 건축허가를 이제 제출을 했는데, 건축허가권자가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해주냐고 여쭤봤더니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대요. 주민들 합의를 받아서 오라 그러는데 주민들하고 합의가 될 수가 없죠. 그래 결국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학교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건축법을 바꿔주셨어요. 건축법이 어떻게 변경되냐면, 학교의 건축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시도 교육청의 교육감이다.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 건축허가 1호로 이제 건축허가를 받고 이제 학교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제는 물리적으로 반대하는 거죠. 몸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학교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할 수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그 소송에서 저희가 이제 이겼습니다. 인용되던 날 모든 신문과 방송이 이 문제를 대서특필해주고 저희들을 옹호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경찰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 못하게 이제 경찰들이 이제 막아주고, 또 심지어 이제 만약에 불법적으로 불법 행위를 하면 연행에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더 이상 반대를 못 해가지고 학교를 잘 지을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지역 주민들하고 관계가 어때요? 지금은 이제 아주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학교 건축한 이후에 학교를 정말 아름답게 건축했어요.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드렸는데 주민들이 학교에 오셔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좋은 학교인지 모르고 자기들 생각에는 특수 학교 하니까 조금 뭐 좀 건물도 후지고 냄새나고 막 그런 개념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대를 했는데, 이렇게 멋진 학교인지 몰랐다. 내가 몰라가지고 또 학교 들어서면 땅값 떨어진 줄 알았더니 땅값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몰라가지고 편견 때문에 반대를 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잘 지내고 있고요. 심지어 지역 주민들 중에는 와서 재능 기부로 봉사하는 분도 계시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좀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네. 30년 전에는 이제 그만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좀 이렇게 낮았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네. 미랄 사역이 펼쳐진 지난 30년 동안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좀 피부로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요. 저희가 93년에 이제 설립이 됐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복지법은 3개밖에 없었어요. 특수교육진흥법, 또 장애인 복지법, 또 장애인 고용 촉진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3가지 법밖에 없었는데 지금 우리 장애인 관련법이 20개가 넘거든요. 그 뒤에 뭐 장애인 연금법이라든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장애인 뭐 이동 편의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무튼 많은 법들이 생겨가지고 장애인 복지가 정말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됐고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존재하고 또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3대 그 차별 계층이 있더라고요. 가장 차별을 많이 받는 사람이 1순위가 장애인이고 2순위가 이주민이고 3순위가 노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만 그래도 30년 전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제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도 가고 아시아도 가고 해보면 참 우리나라가 그래도 거의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구나, 장애인 복지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어떻다고 보세요? 한국 교회는 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말 이거는 좀 부끄러운데요. 사회보다 못한 게 교회의 의식이다. 교회가 장애인을 향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첫째는 이제 그런 신앙적인 편견 또는 신학적인 편견이라고 보는데, 교인들이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볼 때 이걸 죄하고 연관시켜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가지고 이 사람이 장애인이 되지 않았나, 아니면 또 그래서 또 장애 아이를 낳지 않았나 하는 이런 의식이 아직까지도 한국교회에 남아 있어요. 아직도 그렇게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부끄럽게 생각하고, 심지어 제가 아는 제 친구 목사님도 자녀가 이제 발달 장애인인데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다 주변 사람들한테 숨깁니다. 아니, 목사 자식이 발달 장애인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될 것 같대요. 근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편견이거든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 봐도 특정한 죄의 특정한 고통, 이것이 이꼴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하면 감기가 걸리고, 예를 들면 사기를 치면 다리가 부러지고, 이런 등식이 성립되지 않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앙적인 편견이 있어가지고 우리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도 남아 있고, 사회는 이제 장애인 편의 시설도 잘 돼 있고, 또 뭐 그 공공 영역에서는 수화 통역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이제 그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사실 교회 보면 대부분 편의 시설도 안 돼 있고, 또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도 안 하고 있고, 또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 교회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또 우리 지금 비장애인은 거의 한 20% 정도, 15%에서 지금 요즘에 조금 더 떨어져 가지고 한 15%에서 많게는 한 20% 정도를 복음화됐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로 우리 청각 장애인이 우리나라에 약 35만 정도 되거든요. 40만 가까이 되거든요. 35만에 40만. 근데 그 중에 복음화 비율이 한 2%도 채 안 될걸요. 예.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가 장애인 선교에 관심이 부족하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네. 장애인들을 돌아보면 과연 네. 그런가 한번 네.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네네.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과거에 우리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중요한 이념이 사회 통합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어로 소셜 인터그레이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유엔에서는 이 단어 대신에 인클루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포용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이거를 이제 저희 장애인 복지계에서는 포괄적 통합, 이런 용어를 쓰고 있어요. 포괄적 통합, 인클루전이라는 용어는 우리 장애인들이 있는 그대로 사회로부터 이제 포용을 받는 거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직업이라든지 뭐 종교라든지 문화라든지 여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심지어는 거주시설까지라도 이 사회가 이제 포용하고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거, 이것이 이제 가장 그 중요한 이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이제 영국이나 뭐 미국이나 독일이나 뭐 스웨덴이나 이런 선진 국가 중에서도 또 앞서가는 그런 선진 국가는 그런 면에서 참 잘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동권 같은 것도 버스가 다 저상 버스고, 예.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편리해요. 밖에 나가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저상 버스 도입도 지금 한 25%, 28%인가 그런다는 것 같아요. 예. 서울시는 좀 한 58%인가 그러고, 광역시도는 한 20, 30% 정도 되고, 시도로 내려가면 한 1, 20%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저 시골에 갈수록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뭐 이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인클루전이 되려 그러면 이 정부에서 이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에
이 약자들의 인권 문제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을 이제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친구로 받아들이고 또 직장 동료로 받아들이고 또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인클루전이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나기를 이제 바라고요. 또 특히 교회나 또 좋은 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또 기부도 많이 하는 그런 운동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복한 사람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행복한 사람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독교의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 장애인들에게 전하는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예.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사회의 보편적인 인식보다 교회 인식이 낮다는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 네. 한 번쯤 이제 우리 교회도 돌아보고 그렇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장애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또 눈여겨서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미랄 30년 맞았는데 네. 앞으로도 귀한 사역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